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바퀴의 자전거와 두 다리의 하이킹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두두부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한 2019년까지는 한 5년 정도를 계속 세계를 여행했었는데, 그때 방식이 이제 두 바퀴의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지역에 가서 뭐 좋은 트레일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뭐 하이킹을 하거나 뭐 트레일 러닝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해서 두 바퀴의 자전거 그리고 두 다리의 하이킹으로 하는 부부라는 이름을 지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에 좀 있으면서는 자전거보다는 아무래도 하이킹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시즌별로 하이킹하기 좋은 시즌이 확실히 있어요. 3, 4월부터 한 9월, 10월 때까지 그때는 하이킹을 하고, 그 외의 시즌 때는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겨울 시즌 동안 저희는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을 하고, 약간 두 가지를 많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둘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두두부부라는 걸로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널씨가 그거를 디자인했고요. 1년 정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한글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뭐 영어로도 써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해서 디귿디귿 비읍비읍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두부부에서 그거를 그러면 좀 산처럼 이렇게 자연처럼 만들면 재밌겠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대학교 때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친한 동생, 오빠 동생 사이로 이렇게 지내고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는데, 이게 사람 일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발전되어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부부 생활로 잘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하프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도에 뭐 도쿄 마라톤 갔다 오고, 그때는 한창 좀 마라톤에 좀 되게 즐겁게 달릴 때여서, 그러고 나서 쭉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걸 좀 멀어져 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이킹을 시작하면서 다시 좀 아웃도어 활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마라톤 대회도 다시 나가고 트레일러닝도 대회도 기회가 있을 때 나갔는데, 제가 좀 게을러졌는지 예전처럼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게 그 즐겁게 달리고 싶다, 뭐 즐겁게 좀 더 산에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레일 러닝을 먼저 시작하고 달리기를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저는 하이킹이랑 등산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이제 확장시키다 나가는 과정에서 달리기라는 것도 있네? 산에서도 달릴 수 있대? 약간 이렇게 좀 확장돼 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트레일 러닝 하는 걸 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천천히 눈으로 막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빨리 달리고 왜 산에서 달려서 이런 것들 다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왜 산에서 달리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두 개가 다른 재미가 있고 각각의 매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아하고요. 약간 트레일러닝 매력을 느꼈던 순간,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이렇게 탁 트인 그런 능선 위에서 한번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가지에서 날아간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라는 걸로 하이킹에서 천천히 걷고 약간 그럴 때 느꼈던 감정이랑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지면서, 요즘에는 트레일 러닝도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미있고 매력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크게 구분을 안 두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렇고 널씨도 그렇고 그냥 산을 뭐 아니면 자연으로 떠나는 모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걷는 게 될 수도 있고 좀 빠르게 걷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뛰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산으로 가는 걸 좋아하고 좀 더 자연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방법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 뭐 자연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동네 최초, 세계 최초 부부 동반으로 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시에 둘 다 성화 공송을 한 되게 좋은 기회로 저희도 그 올림픽 때도 했고 그다음에 패럴림픽 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미국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뭐 PCT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길을 걸었는데 그때 걸었던 이제 그런 혼자 썼던 어떤 그 하루하루의 일기 같은 게 있었어요. 하루하루 일기 썼었는데 그거를 잘 하나로 모아서 2016년도에 책을 썼고요. 제목은 4,300km라는 책이고 저의 정말 속마음을 쓴 거였어요. 하루하루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책을 썼었고요. 미국에는 3대 장거리 트레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군이 책에 썼던 PCT라는 길이 있고 또 미국 중서부의 CDT라는 길도 있고 마지막으로 동부의 AT, 애플랜치안 트레일이라고 있는데 그 세 개의 트레일을 저희 둘 다 모두 걸은 하이커인데요. 제가 쓴 책은 그 세 번째 미국 동부에 위치한 애플랜치아 트레일을 같이 걸으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비롯해서 길에 대한 소개인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을 오기까지의 나의 삶들이 약간 어때했고 그리고 근데 뭐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20, 30대의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사실 장거리 하이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들을 해결책을 얻어가는 약간 해안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삶에 대한 가치관들을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는 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대체 행복한 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해지는 걸까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주제도 제목도 행복해지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좀 길긴 하지만 이 책 제목으로 해서 부끄럽지만 책을 세상에 출간했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저희 멜씨에게 있기 때문에 멜씨에게 이 질문을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업은 있어요. 직업은 대신에 저희는 걷는 사람, 하이커라는 게 저희는 현재 직업이고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는 하이커라고 저희 직업을 소개할 만큼 그만큼 진심이기도 하고 이거를 저희의 약간 메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둘 다 세계 여행을 하고 막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쭉 이어온 게 이제 한 8년 차가 되는데 초반에는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하다가 다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요. 다 이제 경험과 그거를 바꿨고요.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되게 정말 늦은 나이 때 갔다 오기도 했었고 지금도 틈틈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 돈을 벌고 그런 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좀 더 재밌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덜 쓰고 그러면 덜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프리랜서로 이런저런 일 많이 이렇게 받아다가 하기도 하고 친구들 한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정말 몸으로 때우면서 아르바이트 해주기도 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만족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이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365일 예전에 떠난다고 하면 300일 이상을 텐트 생활을 했어요. 또 이동은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외국을 여행하거나 여행 자체에서 많이 드는 비용이 가장 큰 게 교통비 아니면 이제 숙박비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저희가 계속 이런 거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는 그런 브랜드나 어떤 그런 기업들에서 저희를 좀 후원해 주셔서 그런 걸 가지고 또 활동비를 좀 받으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일단 또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처럼 재밌게 산을 다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그런 하이킹을 알려드리는 등산학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는 프리랜서라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행복한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결혼을 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복한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웃고 있거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전 되게 좋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남편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랑하는 뭐 아내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아이나 그런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할 거야.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이 많을 때 저도 그렇기도 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산에서 좀 뭔가 되게 좋았던 기분은 어떨 때가 있냐면, 짧게는 뭐 20-30km, 길게는 저희는 뭐 3,000km, 4,000km 막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게 계속 엄청 이게 먼 길을 올라가요. 뭐 길을 올라가고 산을 올라갔을 때 딱 올라갔는데 제가 걸어온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저 멀리서 내가 진짜 원래는 저기서부터 되게 그 한 점 한 점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걸 쭉 연결하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힘이 나는구나, 행복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아직까지 늘 큰 즐거움인 것 같기는 해요. 힘들지라도 내가 그거를 한 발 한 발 디뎌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언젠가 정상 위에 가 있고 나 해냈다라는 거를 좀 가장 명확하게 성취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산에 좀 처음에 깊게 빠졌던 것 같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산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저희는 생각보다 둘이 그런 안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위험한 그런 행동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 안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첫 번째로 이제 안전에 되게 유의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생각보다 많이 잘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위험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히치하이킹 할 때마다 하기는 해요. 저희가 있을 때도 사건 사고는 워낙 많았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조심하시고. 선크림 보통 바르시나요? 아니요, 안 바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뭐 하루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비누 세안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잘 못 씻을 바에는 차라리 안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안 바르기도 하고, 사실은 좀 귀찮아서 매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속도로 본인의 몸을 제일 본인이 잘 아니까 항상 부상은 좀 더 뭔가 좀 이게 내가 원래 가지는 것보다 좀 더 욕심을 내거나 할 때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실수하거나 갑자기 내 의지와 다르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아웃도어 활동할 때는 부상은 그럴 때 많이 오는데, 그런 거를 자기의 몸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저희는 진짜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몸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가지고 이 정도 됐을 때 되게 뭔가 이 느낌은 조금만 더 하면은 부상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절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습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항상 최저가 경유를 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비행 마일리지를 한 곳에 잘 쌓아 놓으면은 그게 꽤 적잖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항상 뭔가 하나의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기보다는 항상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덜 쌓이기도 했고요. 저희가 자전거 여행을 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하이킹 여행이랑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자전거로 이렇게 나라별로 이동했던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랑 멕시코, 약간 이쪽 그 아메리카 대륙을 다 자전거로 쭉 내려왔었고, 뭐 저도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로 거기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국가 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쭉 자전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생각보다 마일리지가 안 쌓인 게 또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최저가 항공은 마일리지가 안 쌓이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의 뿌리,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미국 장거리 하이킹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장거리 하이킹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하이킹이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장거리 하이킹은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원래 거기서 좀 그 문화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초보분들, 약간 좀 장거리 하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TMB 뚜르드 몽블랑 정말 추천드려요. 이제 트레일 러닝에는 UTMB 대회가 워낙 세계적으로 내 마지막 도달할 곳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하이커들한테는 이제 그 똑같은 코스를 걸을 수 있는 TMB, 뚜르드 몽블랑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산장이 있어서 그 산장을 이용을 하면서 산장에서 자고 먹고 자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텐트 같은 거를 안 갖고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점심도 사 먹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가볍게 그냥 걷는 거에만 좀 더 집중하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는 코스라서, 저는 좀 장거리 하이킹을 좀 새롭게 경험해보고 싶거나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TMB 코스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긴 길이 있는데,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연결된 트레일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상 지금 진부령, 강원도 진부령까지밖에 못 가긴 하지만 그 트레일을 정말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0년도 그때 겨울에 동계종주를 함께 했었고, 백두대간을 다 걷지 못해도 구간 잘 끊어서 걸으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와, 이런 길이 있었나? 라고 싶은 것들도 많고, 저는 정말 외국의 어떤 트레일하고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들 때문이긴 했었어요. 16년도부터 결혼한 이후로 계속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이런 데가 있어, 약간 영상 클립도 보내드리고 하나하나씩 보내드리는데, 그게 좀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약간 짧게 만들어 볼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만들어서 올리고 했던 것들부터 약간 유튜브 영상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왔던 게, 저희가 아니면은 갔었던 멋있는 풍경들을 보고선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길을 갔었구나, 이런 곳을 갔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약간 포트폴리오 쌓듯이 하고 있고요. 사진첩 보는 것처럼 예전 영상 보면서 우리 저때 저기 갔었지, 기억 잘 안 날 때, 나중에 저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보면 되게 얼마나 애틋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정말 예전에 어떤 낡은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도에 미국의 본토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휘트니 산이라는 곳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둘이 같이 올라가서, 거기가 높이가 한 4,400m, 4,500m 정도 되거든요. 고소가 왔을 때 고산병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미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깜짝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고산 왔을 때 노리신 건가요? 네. 보여주기식의 그런 식보다는 우리들끼리 작게 거기서 언약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혼 생활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저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산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단둘이 올라가서 또 그때 감정들을 다시 꼭 씹어보고, 그냥 뭔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에 간다고 하면은 그런 텐트나 따뜻한 옷이나 침낭이나 이런 거 다 챙기실 텐데, 저희는 조금 더 요즘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낭에 그 이머전시 블랑켓이라고 있어요. 그 음박 담요라고 하는 음박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그게 되게 좀 저렴하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고 되게 가볍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구비해 하셔서 그냥 자기가 쓰는 배낭에 하나씩 다 넣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씩 다 넣어 놓으라고 해요. 혹시 모를 그런 위험 상황에서 그 음박 블랑켓이 자기의 그 생존 확률을 진짜 조금이지만 그래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의 보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가지고 좀 그게 음박이고, 좀 좋은 거는 반대쪽이 약간 그 가시성이 좋게 만든 것도 있어요.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 거 돼 있어서 산 같은 데서 조난을 당했을 때 그걸 펼쳐서 나의 위치를
알릴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배낭에다 넣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멸시 같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원래 이제 산에 저희는 예전에 외국 하이킹을 갈 때는 그 작은 스케치북이랑 딱 정말 손바닥만한 스케치북이랑 약간 고체 수채화 그 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소량으로 굳어놓은 건데 이제 그걸로 이제 그게도 한 손바닥만한 팔레트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사진도 되게 잘 찍고 싶고 영상으로도 잘 담고 싶고 하는데 그것도 제약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보고선 이렇게 눈으로 본 거를 그대로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림은 잘 그리지는 못하고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보고 느꼈던 감정을 조금 담아서 뭔가 끄적거리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좀 그냥 틈틈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런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러면 좀 더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싶고 잘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사람들이 자연으로 떠나는 모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요.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틀을 깨고 계속 좀 나아가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두대간 FK2도 그랬고 JMT 존묘 트레일 FK2도 그랬고 약간 그런 도전 과정들을 해오고 있는데 힘들기는 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성공이든 실패가 됐든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언제까지 그게 계속 될진 모르지만 여전히 너무나 궁금한 길들도 세상에는 많고 궁금한 산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좀 도전해보고 다닐 생각이고 저의 삶도 누군가한테는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그 중에서도 자연 속에서 더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싶다는 거는 좀 장기적인 소망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끝에 항상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길 위에서 만나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길 위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걷고 있는 이 트레일, 뭐 뛰거나 걷고 있는 이 트레일 의미도 있지만 그냥 각자 걷는 자기만의 그 길들 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로 하면 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게 조금은 늦을 수도 있고 좀 엇갈릴 수도 있지만 언젠간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길 위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길 위에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길 위에서 만나면은 저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길 위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 Me and beyond.